안녕하세요. 파파제스네입니다. 네, 저희가 이촌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귀촌, 이촌한 지 얼마 안 돼서 저희가 살아가는 장단점, 왜 시골로 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담았습니다. 그 뒤에도 시골에 가서 어떤지, 집은 어떻게 샀는지, 얼마가 들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6개월이나 되었으니 지금까지 알고 또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들을 싹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촌, 이촌시 고려해야 할 사항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네, 바로 지역이 되겠죠.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되나 라는 고민이 첫 번째로 드실 텐데, 저희도 이제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면 첫 번째 질문이 그거예요. 연고 있어? 연고 있어서 갔어?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되는데, 여기서 연고란 뭐죠? 이게 휘린 가르는 마네카 소리인가요? 연고란 아빠가 살았던 동네라든지 제가 옛날에 살았던 고향, 아니면 지인이 이미 터를 잡고 있는 지역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연고라고 하죠. 맞아요. 저희도 그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죠. 보령에 어떻게 오게 됐어요? 연고 있으세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없죠. 네. 우선 연고가 있는 곳으로 갈 것이냐, 연고가 없는 곳으로 갈 것이냐의 선택길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연고가 있는 곳으로 갔을 때의 장점은 우선 텃세에서 상당히 보호막이 생겨요. 방패막. 네. 우리가 가족들이 이미 이 지역에서 유명하다고 할 게 그냥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예를 들어서 누구의 손녀다. 아니 우리의 할아버지가 이장이다. 이러면 끝난 거예요. 설명이 다 돼요. 설명이 다 돼. 근데 이렇게 연고가 없으면 어디서 왔는지 누군지 그러니까 백도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이 지역에 똥 떨어지는 거죠. 맞아요. 연고는 백 같은 거예요. 근데 연고가 있는 곳에 올 경우 단점도 존재를 합니다. 이건 저희 주변 사람들의 경우인데, 자유롭지는 못해요. 내가 시골로 온 이유가 있을 텐데 조용하게 살고 싶다던가 아니면 인생을 리셋하고 싶다던가 근데 그런 자유분방함은 조금 적을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는 연고가 없는 보령이라는 지역을 선택해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연고도 없이 왜 보령에 왔죠? 네, 지역을 선택할 때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일단 이촌이잖아요. 제가 지방으로 오다 보니 환경을 상당히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고려한 상황은 바로 환경입니다. 공기, 환경이 될 수도 있고 나무와 산과 바다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왜 이촌해야 되나 라고 하는 기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촌과 귀촌을 생각하실 때 나는 왜 시골로 가고 싶지? 라는 기준을 명확하게 한 3가지 포인트를 잡아 놓으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집을 보다 보면 가격도 맞춰야 되고 맞아. 이것저것 조건을 맞추다 보면 그게 흐트러지는 경우를 만나게 됩니다. 흔들리죠. 이 집 싸게 나왔어. 갑자기 이제 계약하고 싶어지고 이 집 너무 괜찮아 보여. 터가 괜찮아. 땅이 오를 것 같아. 이렇게 갈 때가 있는데. 맞아요. 서울의 어떤 아주 작은 지역을 생각할 때는 조건에 맞아서 들어가면 되지만, 이 시골에 온다는 거는 결국엔 내가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있어서 와야 되는 건데, 그게 기조가 흔들리니까 그 포인트를 잘 잡아놓고 집을 보실 때에도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을 해놓고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죠. 3가지 포인트라면 뭐가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앞이 뻥 뚫려 있어야 됐고, 시야. 두 번째로는 아이가 뛰어놀 수 있는 마당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서울 시내에서 마당이 있으려면 얼마여야 돼? 그리고 또 엄청 많은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3번째로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앞에 차가 너무 많이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귀촌, 이촌시 고려해야 할 사항 두 번째, 바로 집이죠. 집 너무 중요하죠. 네. 집의 종류가 당연히 서울 경기도권에서도 종류가 많듯이 시골에도 다 존재를 합니다.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전원주택, 농가주택, 더 다양한 형태의 시골 집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시내권에 있느냐, 면소재지권에 있느냐, 아니면 정말 외딴 곳에 독립된 공간으로 있느냐,
이런 것들을 잘 선택을 하셔야 된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면 소재지권에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시내랑 그러니까 이마트가 있고 뭐 큰 빌딩이 있고 이 정도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차를 타고 나가요.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근데 저희보다 더 외딴 곳에 사시는 분들도 있죠. 약간 나 혼자 산다. 아니 나 혼자 산다가 아니지. 난 자연인이다. 난 자연인이다. 그치. 그쪽에 나올 법하게 외딴 곳도 살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시골은 그 집의 형태도 많지만 그 마을 단위 형태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시골로 내가 왜 가고 싶은지에 따라서 외딴 곳이냐 아니면 시내권이 가깝냐 이런 것들을 좀 커트를 먼저 하신 다음에 집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계가 있다 보니 결국에는 저희가 부동산을 찾기 마련이죠. 그렇죠. 저희도 뭐 부동산 열심히 한동안 검색을 했죠. 예. 처음엔 저희가 그냥 경기도 안양에서 시골로 내려가고 싶다는 생각만 해서 부동산으로 매물을 검색을 했고 타고 보령에 와서 이제 부동산에 올려진 매물만 보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와서 보니 알게 된 사실은 부동산에 올라오는 시골집 매물은 10분의 1도 안 될 수 있어요. 그죠. 왜냐면 딱 집 사진만 나오니까 집 앞에 뭐가 있는지 그 마을 분위기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그 마을 어르신들이 부동산까지 가서 집을 팔겠다라고 하시지도 않을 뿐더러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유가 되잖아요. 제가 집을 하나 팔겠다고 하면 이 부동산 저 부동산에도 올라가기 마련인데 여기는 한 부동산을 찍으면 거기만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부동산까지 갔으면 다행이지만 보통은 이게 진짜 킥포인트인데요. 보통은 마을 사람들이 누구한테 이야기를 하죠? 이장님한테 주로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마을의 복덕방 아저씨는 이장님이에요. 매물 등록이 이장님한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보태면은 마을마다 부동산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동네에도 부동산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집을 내놓으려고 하면은 버스 타고 그 모르는데 멀리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 개념보다는 동네 사람을 통해서 파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정보통인 이장님한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설령 이장님한테 이야기를 안 하더라도 이장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디 집 내놨더라, 어디 이사 간다더라, 이건 다 알고 있으시니까 정보의 소통의 창이 이장님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이장님을 통해서 집을 알아볼 때 정말 좋은 점이 일단 첫 번째는 매물, 이 마을의 매물을 거의 다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점이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정말 찐 가격을 알려주세요. 찐 가격이라고 함은 부동산에 내놓을 분들 정도 되시면 그래도 물가 상승률이나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 분들이 가능성이 높고요. 이장님께 이제 의뢰를 할 때에는 어차피 이 땅값을 다 알잖아요. 이장님은 이제 여기서 오래 사신 분이 보통 하시기 때문에 10년 전 가격을 알려주세요. 아니 뭐 그 집 뭐 5천에 사가지고 뭐 그렇게 내놨다고? 아유 그거 비싸네. 그거 안 팔려. 안 팔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시죠. 음료수라도 하나 사들고 이장님한테 여기 마을이 너무 좋네요 하면서 혹시 여기 저희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집 있을까요? 괜찮은 집 있어요 이장님?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좋은 집을 소개를 해주실 건데 이장님, 내가 살면서 한 번도 이장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마을도 고르지 않았는데 이장님을 어떻게 만나냐 라고 궁금해 하실 거예요. 집을 사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은 마을을 정하셔야 돼요. 자, 지역을 정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살고 싶은 마을 단위를 발품을 팔아서 정하셔야죠. 여기는 바다가 가깝고 여기는 산이 가깝네. 뭐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조건들을 다 따져보신 다음에 마을을 정해서 그 마을에 매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이장님을 찾아가셔야 되고 주민분들께 물어보셔도 돼요. 어르신들이 이장님 번호는 많이들 외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분한테 여기 마을이 너무 예뻐서 그런데 저희가 집을 좀 보러 왔다고 혹시 이장님 연락을 닿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알려주시는. 근데 여기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저희도 사실 이장님을 통해서 연락을 한 게 아닌 이유가 물어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집만 물어보는 사람이 투자식으로 물어보는지 뭐
살려고 물어보는지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너무 연락을 많이 받아서 굉장히 귀찮아하고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이장님도 계시다는 점. 그래서 접근할 때 정말 이 마을, 이 동네가 너무 마음에 들 경우에 좀 조심스럽게 연락드렸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시골 사람 다 했네요. 이 루트를 알기 어렵다. 난 부동산 하나밖에 할 수 없는데 그게 저희였고요. 그러면 부동산을 통해서 좋은 마을을 많이 소개받으세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전문가이기 때문에 응축된 정보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을을 정하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동산에서는 이제 다 소개시켜 주시니까 마을을 참 많이 다녔어요, 저희가. 네, 맞아요. 결국엔 순서가 이렇게 되네요. 지역을 골랐고 마을을 골랐으면 그 안에서 이제 집을 보셔야 되는 건데 집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집을 형태를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골라야 하죠? 이거는 타임테이블로 좀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약간 현대식으로 지어진 그런 전원주택을 저희가 보러 다녔어요. 다 정원 있고 마당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모양도 좀 이렇게 이쁘고 2층 집 2층 집에다가 그런 집을 보러 다녔는데 일단 이런 집은 비싸요. 돈이 있으신 분들은 뭐 아무 걱정 없이 2층 집 사시면 되겠지만 저희같이 살아볼까 하는 그렇게 젊은 부부한테는 그 집도 부담이 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선택지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외관이나 실내가 지금 바로 들어가 살아도 손색 없을 집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아주 저렴한 주택을 사서 내가 다 뜯어 고치느냐. 맞아. 이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실내랑 외관이랑 멀쩡하게 내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산다라고 하시면 보통은 2억은 돼야 그쵸, 2억은 돼야 되죠. 저희도 처음에 와서 봤던 집들이 다 2억 이상 집이었고요. 근데 내가 시골까지 와서 2억 이상의 돈을 주고 그런 집에서 똑같이 살고 싶지 않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 때쯤에는 좀 더 내려갈 수 있어요. 뭐 농가주택을 개조해서 산다, 아니면 내가 이 집을 싸게 사서 다 뜯어 고친다 라고 하면 부동산에서는 뭐 1억 초반대도 보실 수 있지만 이장님을 통해서는 1억 전, 이하. 1억 이하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쳐서 산다 그러면 집을 사는 가격만큼 고치는 비용도 들어요. 자, 이제 인테리어를 넘어가면서 함께 말씀을 드릴게요. 귀촌, 이촌시 고려해야 할 사항 바로 세 번째 인테리어인데요. 저희처럼 가격이 아주 저렴한 주택을 사서 다 뜯어 고칠 참이다 라고 하면 드릴 수 있는 팁이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외관과 내부를 별도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보통 인테리어라고 생각하면 내부죠. 눈에 보이는 것들, 벽지, 타일, 장판, 이런 가구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제일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저희가 생각하는 오늘의 집에 나오는 것 같은 아름다운 감성은 10분의 1에도 해당하지 않는, 그래서 이 굴을 채울 수 있는 외관과 정말 그 벽 작업, 단열 작업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기서 우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실내와 외부를 따로 놓고 생각하느냐? 전문가가 다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인테리어는 약간 디자인적인 요소고요. 그 다음에 외부 공사는 약간 건축과 같은 거예요. 맞아요. 네. 뿌리예요, 뿌리. 그쵸.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건, 자, 우리가 대기업에 의뢰를 하면 외부도 해주고 실내도 해주니까 좋은 거 아니야? 돈만 조금 더 주면 되지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물론 가격 차이도 많이 나고요. 대기업인 경우에도 이 농가주택에 대한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시골로 오셔서 농가주택을 건드린다, 뭐 한옥을 건드린다 라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 맞는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외부 건축에 관련된 전문가를 섭외를 하셔야 되는데, 자, 이 경우에는 카페가 있어요. 지성아빠의 나눔세상이라든지 인기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카페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꼭 가입을 하셔야 돼요. 인기통과 지성아빠의 나눔세상인데, 여기서 이제 전문가를 찾으시는 방법도 있겠고,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것은 아무래도 마을 사람들이에요. 마을 사람들의 집을 다 고쳐준 전문가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얘 잘해
라고 소개시켜 주시는 업체에 전화를 하면 이렇게 싸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렴하게 기본 틀을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대하는 아름답다 하는 인테리어는 조금 감각이 도시인들에게 충족되지 못할 수도 있죠. 물론 훌륭한 업체들도 많이 있겠지만요. 그걸 대비해서 외부 공사와 실내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비용도 줄이고, 그리고 외부 작업도 좀 튼튼하고, 단열 작업도 시골이 엄청 춥다는 이해를 하고 계신 분이 하는 게 좀 다르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열 너무 중요해요. 외부가 아주 깔끔해서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가 살아도 된다라고 보이는 집이라고 할지라도 단열이 안 되어 있을 경우가 있어요. 단열은 왜 공사 시점부터 중요하냐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거든요. 실내 인테리어 다 해놨는데 단열이 안 되어 있으면 안이든 밖이든 어딘가는 다시 무언가를 붙여야 돼요. 뜯거나 붙여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보자면 내가 정말 들어가서 살 수 있는지, 단열이 잘 되어 있는지, 완성된 집으로 들어가시는 방법이거나 아니면 내가 다 뜯어고친다 라고 생각하고 정말 저렴하게 사시거나, 근데 여기서도 골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가 뜯어고친다고 할 때도 지붕까지 뜯어낸다고 하면 그냥 1억을 뜯어낸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도 골조는 살릴 수 있는 정도는 들어가셔야 될 거예요. 아니면 그럴 바에 완전 싼 땅 사셔가지고 그냥 밀어버리는 게 나아요. 새로 짓는 게 낫죠. 예. 건축 전문가 다 되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농가주택을 사서 지붕이랑 골조를 살리고, 뭐 어떤 벽은 살리고 어떤 벽은 허물고, 이렇게 해서 좀 돈이 많이 들어간 케이스이고요. 아니면 이것도 싫다 그러면 털을 새로 사가지고 그냥 경량 철골로 빵 해가지고 짓는 게 가장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골집은 내가 완성된 집을 사나 만들어가야 되는 집을 사나 어쨌든 손이 많이 가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내가 손을 댈 수 있는지, 나 페인트 칠 정도는 내가 도전할 거야 라고 마음 먹는 순간 300만 원, 500만 원 깎아내릴 수 있거든요. 그쵸. 네, 그 기준을 가족들끼리 잘 상의를 하셔서 우리 페인트 칠까지 할 수 있을까? 야, 난 세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시멘트죠? 그러면 바로바로 요게 깎여 나가는 거예요. 100만 원, 1000만 원 그냥 아끼는 거죠. 예. 제가 그걸 하고 있어요. 저희는 돈을 들였음에도 이렇게 결국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생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사항이 또 발생을 하죠. 우리가 고려해야 할 사항 네 번째로 넘어가자면 바로 돈입니다. 돈. 비용. 자, 그러면 얼마 정도의 집을 구하고 얼마 정도의 집을 고칠 수 있냐? 너무 큰 틀이라서 뭐라고 설명드리기도 어렵지만 누구도 말해주지 않죠? 그래서 저희의 경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는 그냥 단순하게 뭐 100단위 빼고 말씀을 드리자면 집을 1억에 샀고 고치는 걸 1억 조금 넘게 들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처음에 집을 살 때, 자, 1억에 집을 샀다. 시골 1억에 집을 살 수 있어. 대지가 100평인데 와! 라고 생각을 했죠. 집을 고치기 시작하면 와우. 처음에 견적은 시골 농가주택 전문가분들은 조금 싸게 불러주세요. 실내 인테리어 이런 것들을 다 빼기 때문에 뭐 3,500 불러주시고, 우리가 흔히 아는 인테리어 전문 영림, 뭐 대림 이런 데는 뭐 이제 6,000, 7,000 이렇게 이제 처음 단가를 부릅니다. 그러면 그 정도를 예상하시면 안 되겠죠. 네, 무조건 한 1.5배에서 2배는 생각하셔야 된다.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골집은 이슈가 많아요. 뜯어내고 보니 이건 살리지 못하네? 이런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여유를 좀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저희도 뭐 1억 5천을 가지고 그럼 5천으로 집 싹 다 고칠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하고 왔다면 저희는 지금 반쯤 없는 집에서 살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처음 견적에 1.5배에서 2배를 생각하시는 게, 그리고 돈뿐만 아니라 기간도 1.5배에서 2배 잡아야 돼요. 맞아요. 네. 이게 왜냐면 또 공사하다 보면 비가 오고 또 공사하다 보면 뭐 태풍이 오고 이러면 또 공사가 안 되거든요. 너무 타이트하게 기간을 잡으면 그것도 안 되더라.
귀촌, 이촌을 준비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집을 살 때 전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어려웠던 것들을 좀 정보를 드리고 싶었고 저희가 각자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만 마지막으로 좀 전달을 해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이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어떤 교육 환경이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자연과 가깝고 뿐만 아니라 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인근에 있어야 되는 곳을 택했죠. 그래 멀리 보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네, 그래서 교육 환경도 선택을 해야 된다. 제가 드리고 싶은 팁은 저희 신랑을 보고 제가 이건 진짜 팁이다 라고 느낀 건데요. 저희가 부동산을 이제 알아볼 때 저는 집만 봤어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집만 볼 때 저희 신랑은 지도를 봤습니다. 지도가 진짜 종이 지도가 아니라 네이버 지도, 뭐 어플 지도를 펼쳐서 봤고 주변에 초등학교가 있는지, 중학교가 있는지, 도로가 어떻게 나 있는지, 여기가 대지가 뭐 논인지 뭐 땅의 형태도 다 다르거든요. 앞에 있는 땅이 뭐 개발 제한 구역인가, 그렇죠. 보전 지역인가, 축사가 옆에 있나 이런 조건들을 지도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부동산만 믿지 마시고 이장님만 믿지 마시고 집만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발품과 여러분들의 정보로 인테리어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르면 다 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를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좋은 마을, 더 좋은 집을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발품을 팔아야 된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앞으로도 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은 저희가 또 조금씩 풀어나가도록 할게요. 혹시나 보령으로 오고 싶은 분이 계시다 라고 하면 얼마든지 저희한테 댓글이나 뭐 쪽지나 이런 것들을 주시면 저희도 너무 반갑게 맞이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이 영상도 이제 이 영상도 유튜브를 보시고 메일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텍스트로 하기엔 너무 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우리 답변해드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찍게 된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더 좋은 시골 생활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더 행복한 시골로 오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준비했고요. 혹시 오시더라도 힘든 점이 많아요. 저희도 뭐 텃세도 죽겠고 막 이렇지만 그 안에서도 또 시골이 주는 평안과 행복이 있으니까요. 맞아요. 그 행복을 여러분들도 어디서든 꼭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